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인리라는 분이 만들어낸 법칙과 필연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편작의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는데요, 편작의 이야기라고 돌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은 거라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편작에게 물어봤답니다. 참 훌륭하신 의사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편작이라는 분이 저희 형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어봤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명성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랬더니 편작이 하는 말이, 둘째 형은 환자가 병원에 오면 병을 초기에 치료해 주기 때문에 가벼운 병만 치료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고, 큰 형은 표정과 음색을 보고 그 환자에게 닥쳐올 병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예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가 아닌 거죠. 반대로 자기는 환자의 병이 위중해서 큰 수술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니까 큰 병을 고치는 의사로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맏형입니까? 아니면 편작입니까? 맏형이 훨씬 훌륭한 의사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면 우리는 병을 고쳤다라고 인식은 하지는 않지만 잠시한 큰 병은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그게 하인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니까 업무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게 됐답니다. 그런 와중에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다가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게 하인리 법칙인데요, 산업재해로 인해 한 명의 중상자가 나오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300명의 부상당할 뻔한,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잠재적 부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건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다 라는 법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법칙의 의미는요, 큰 사고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사고, 그리고 전조 증상이 있었더라. 그 작은 사고나 징후들을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고 징후들이 발견되었을 때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인리 법칙은요, 노동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도 이 하인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하인리 법칙의 의미는요, 부상당할 뻔한 300번, 이 300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알아라, 깨달아라 하고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건의 징후와 29번의 작은 사고라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329번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톡촉장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회 영상 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놀이의 규칙이다 라는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가 주는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교훈을, 그 메시지를 알아차릴 때까지. 작은 사고, 큰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상당할 뻔한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깨달으시겠습니까? 물론 작은 사고에서, 사소한 일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싶으시겠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게 아무리 사소해도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여러분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뭐 안전벨트에 대한 뭐 범칙금도 없었고요, 그냥 안전벨트는 매든 안 매든 크게 문제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리고 매라고는 많은 분들이 매라고는 했죠. 근데 운전을 하는 중에 차가 좀 막혀서 천천히 가는데 앞에 차가 약간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냈어요. 살짝 속도를 내는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마 속도가 20km 안 넘었을 것 같아요. 10km, 20km, 20km 안 넘었을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고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면서 아팠어요. 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C-8 하고 말았죠. 그런데요, 저녁 때 들어와서 9시 뉴스를 보는데 그 9시 뉴스 내용에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매지 않은 사람의 사고 났을 때의 이 다치는 수준을 실험으로 보여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낮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가슴만 살짝 부딪히고 그래도 아팠는데 내가 거기서 메시지를 찾지 않으니 저녁 때 뉴스에서 또 한번 찾으라고 그 뉴스를 보여주는구나 싶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사고가 난 거였구나 라고 해석하고 그 이후로는 안전벨트를 습관적으로 뭐 맸는지 안 맸는지 모르게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아서 안전벨트를 맨 거에 대한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안전벨트로 인해서 다치는 수준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박는 순간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는 뭐죠?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차에 조카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시골을 가는 길이었고요, 조카들이 꽝 하는 순간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 거죠. 뭐 머리 만지면서 울고 배 만지면서 울고, 이게 뭐 그때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살짝 박았는데요, 아이들이 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졸리면 무조건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해갖고 포항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포항에서 서울 집까지 9시간이 걸려 본 적이 있습니다. 왜 9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면서 3번을 잤어요. 오다가 졸리면 휴게소에 들리고, 오다 졸리면 졸음쉼터에 들리고, 오다 졸려서 또 휴게소에 들리고, 3번을 자고 오니까 4시간에서 4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9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자,
9시간이 걸리는 게 낫습니까? 사고가 나는 게 낫습니까? 저는 깜빡 졸고 사고 난 것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지를 받고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찾기만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인리히 법칙과 관련된 우리의 속담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역으로는요, 좋은 일 쪽으로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주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큰 일을 당하고 큰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더라. 어떤 것에서든 사소한 것이든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시지를, 교훈을 얻을 때까지는 반복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어난 거니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필연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필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필연의 법칙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 못할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깨닫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함께 푸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풀면 풀립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인리히 법칙과 필연의 법칙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거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실 겁니다. 해결하시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는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